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교류와 전자기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TV나 오디오 혹은 다른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켤 때마다 이들을 동작시키는 전력을 제공해주는 것은 바로 교류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교류 전원이 저항기, 인덕터, 그리고 축전기로 구성된 직류 회로에 교류 전압을 걸었을 때 교류 전류가 갖는 진폭과 시간에는 변화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활용하는 도구가 바로 변압기이죠. 한편 이 교류 전류는 전자기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전자기파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의 예언과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라디오, TV, 레이더, 그리고 광전자 공학을 포함한 실용적인 통신수단들도 모두 이 발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교류와 교류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전자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교류, 교류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전자기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교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교류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기파의 발생과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자, 먼저 교류 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류 회로는 회로 요소와 교류 전압 V를 제공하는 전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원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은 델타 V는 델타 맥스 사인 WT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델타 V 맥스는 전원의 최대 출력 전압 혹은 전압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류 전원의 출력 전압이 시간의 사인 함수로 변하기 때문에 전압은 그림처럼 반사이클 동안 양의 값이고 그 다음 반사이클 동안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교류 전원이 공급된 회로에서 전류도 시간에 따라 사인 모양으로 변하는 교류이죠. 또한 교류 전압의 각 진동수 W는 2πf 또는 T분의 2π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F는 전원의 진동수이고 T는 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원은 전기 콘센트와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발전소는 60Hz의 진동수를 사용하는데 이 값은 377 라디안/세크의 각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저항 회로의 경우 한 주기에 대한 전류의 평균값은 0입니다. 그리고 교류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MS 전류라고 하는 전류의 평균값인데요. 이 RMS는 제곱을 나타내는 루트의 R, 평균을 나타내는 민의 M, 제곱근을 나타내는 스퀘어의 S를 각각 따온 것으로, 즉 제곱, 평균, 제곱근을 나타내죠. 이 경우에는 전류의 제곱, 평균,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류와 같은 방법으로 교류 전압도 또한 RMS 전압 형태로 주로 표현되는데요. 그 관계식은 이렇게 델타 V RMS는 루트 2분의 델타 V 맥스는 0.707 V 맥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교류 전원에 연결된 저항 R인 저항기로 구성된 회로와 같이 저항과 교류 전원으로 구성된 교류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회로에서 저항기 양단의 전압 델타 V는 델타 Vmax 사인 오메가 T이고 전류 I는 Imax 사인 오메가 T, 최대 전류 Imax는 R분의 Vmax입니다. 그럼 이 회로의 시간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전류와 전압은 시간에 따라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죠. 따라서 사인 모양의 전압이 걸릴 때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기 양단에 걸린 전압과 항상 같은 위상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류 전원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인덕터만으로 구성된 교류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은 교류 전원에 연결된 유도 개수 L인 인덕터로 구성된 회로인데요. 만약 인덕터 양단에 걸린 자체 유도된 순간 전압이라면 전압 델타 V는 L의 dt분의 di 또 델타 Vmax 사인 오메가 t이고 전류 I는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델타 Vmax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사인 모양 전압에 의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보다 90도, 시간적으로는 4분의 1 주기만큼 늦어집니다. 인덕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코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에 도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max는 오메가 L분의 델타 Vmax가 됩니다. 그러나 오메가 L은 진동수 오메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덕터가 전류에 저항하는 정도 역시 진동수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메가 L을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정의하고 XL은 오메가 L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의 그림은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가 AC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서, 즉 교류 전원의 양단에 연결된 축전기로 구성된 교류 회로인데요.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과 전류는 각각 델타 V는 C분의 Q는 델타 Vmax 사인 오메가 t와 I는 오메가 C 델타 Vmax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냅니다. 그럼 축전기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위상 도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에 대한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인 그림 A는 전류가 전압이 최대값에 도달하기 전보다 4분의 1 주기 먼저 최대값에 도달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림 B 축전기 회로에 대한 위상자 도표는 사인 모양 전압에 대해 전류는 항상 축전기 양단의 전압보다 90도 앞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코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 크기가 최대값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최대 전류 Imax는 오메가 C 델타 Vmax 또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델타 Vmax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 C분의 1은 XC로 표현합니다. XC는 진동수에 따라 변하며 이것을 용량 리액턴스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교류전압 전원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기, 인덕터, 그리고 축전기로 구성된 회로를 살펴볼까요? 이 회로에서 순간 전압이 앞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사인 모양으로 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내의 모든 곳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순간에 같아야 하는데요. 즉 전류는 직렬 교류 회로의 모든 점에서 같은 진폭과 위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압 위상자들은 회전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합을 이용하여 그림 A와 같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압 위상자를 같은 좌표측에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압 위상자의 벡터합을 그림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 B의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최대 전압 델타 Vmax는 Imax 곱하기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으로, 최대 전류 Imax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분의 델타 Vma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는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Z를 회로의 임피던스라 하고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변압기와 전력 전송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교류 변압기는 그림과 같이 철심의 둘레를 감싸는 두 개의 코일선으로 구성됩니다. 왼쪽 코일은 입력 교류 전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N1번 감겨 있고 1차 코일이라 합니다. N2번 감긴 오른쪽 코일은 부하 저항기 RL에 연결되어 있고 2차 코일이라 합니다. 변압기의 원리에 패러데이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압은 델타 V2는 델타 V1 곱하기 N1분의 N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N2가 N1보다 크다면 출력 전압 델타 V2는 입력 전압 델타 V1보다 크며 이러한 장치를 승합 변압기라 합니다. 반면에 N2가 N1보다 적고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낮을 경우 강압 변압기에 해당됩니다. 교류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이번에는 교류에서의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류 회로를 분석할 때 교류 전원으로부터 회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고려하는 에너지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에 의해 회로에 전달된 순간 전력은 전류와 인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내면 평균 전력 P 에버리지는 2분의 1 I max 델타 V max 코사인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 전력은 다음과 같이 RMS 전류와 RMS 전압의 형태로 표현하면 편리한데요. 여기서 코사인 파이를 전력 인자라 합니다. 또한 평균 전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전원에 의해 전달된 평균 전력은 직류 회로의 경우처럼 저항기에서 내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부하가 순수한 저항성일 때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1인 경우에 전력은 P 에버리지는 I RMS 델타 V RMS입니다. 전자기파. 이번에는 전자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스웰은 모든 전자기 현상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의 존재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7년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해서 맥스웰의 예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속도 c로 양의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파동에서 전기장 벡터 E는 Y축 방향, 자기장 벡터 B는 Z축 방향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장이 서로 직교하는 한 쌍의 축의 평행한 방향을 향하게 제한된 이런 파들을 선형 평광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정적인 전하나 정상 전류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선 내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마다 도선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죠. 이 전자기 복사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대전된 입자의 가속입니다. 대전된 입자는 가속될 때마다 에너지를 복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파장 안테나를 살펴보죠.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전도체 막대가 LC 진동자와 같은 교류 전압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진동자는 전하들을 두 막대 사이를 왕복하며 가속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기력선은 전기 쌍극자의 것과 닮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안테나를 때로는 쌍극자 안테나라고도 부르죠. 또한 안테나의 양끝을 오가는 전하의 운동을 나타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선은 모든 지점에서 전기력선과 수직을 이루며 자기장은 안테나의 축을 따라가는 모든 지점에서 0이 됩니다. 더구나 전기장 벡터 E와 자기장 벡터 B는 시간에 대해 서로 90도의 위상차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볼까요? 이 그림에서 전자기파 스펙트럼으로 이웃하는 파동의 종류들 사이가 겹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오른쪽에 확대된 부분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자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류와 전자기파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과 파동 광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